문 밖에서 이상철은 전부 다 들었어요. 아들의 병 숨기려는 이유,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왜곡된 선택까지요. 들어가서 당장 따져야 했어요. 병원에 가자고 치료받자고 소리쳐야 했죠. 하지만 이상철은 그러지 않았어요. 도시락만 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죠. 여러분이 이상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숫자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해라. 대표실 문이 벌컥 열리고 이상철이 들어섰어요.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박성재와 이지혁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어요. 이상철은 그 반응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도시락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죠. 이상철은 문 밖에서 전부 다 들었어요. 박성재의 떨리는 목소리, 이지혁의 낮게 가라앉은 대답, 그리고 심장 이식이라는 단어까지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상철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이 떨어질 뻔했지만 이상철은 그걸 꽉 붙잡았어요. 숨소리마저 죽인 채 이상철은 계속 들었죠. 아들이 병을 숨기고 있다는 것,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박성재가 필사적으로 말리고 있다는 것까지요. 이상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철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문고리를 잡았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거예요. 아버지. 박성재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이상철은 대꾸하지 않았어요. 이상철은 오히려 손목시계를 한번 확인하고는 이지혁을 향해 말했죠. 밥대 놓치면 안 된다. 바쁜 것 같아서 내가 직접 가져왔어. 이지혁은 입술을 떨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상철이 다 들었다는 걸 이지혁도 알았죠. 하지만 이상철은 병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아버지처럼 아들 걱정하는 보통의 말만 했을 뿐이에요. 오늘 저녁엔 집에 들어올 수 있겠니?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저 고개만 움직였죠. 이상철은 그 대답을 받고도 더 묻지 않았어요. 이상철은 그대로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박성재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바쁠 텐데 일이나 해라. 이상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이상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어나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남겨진 대표실 안 박성재와 이지혁은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이상철이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 사람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문이 닫히자 박성재와 이지혁은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박성재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이지혁은 책상 위에 놓인 도시락을 내려다봤죠. 두 사람 모두 방금 전 이상철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혁아, 아버지가 왜 그냥 가신 것 같아? 박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이지혁은 도시락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다 들으셨는데. 당장 병원 가자고 하셔야 정상 아니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야?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지혁도 그게 이상했어요. 아버지라면 당연히 소리를 지르거나 당장 따졌어야 했는데 이상철은 너무나 담담했거든요. 성재야.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급해졌죠. 아버지 좀 쫓아가. 나 대신 좀 데려다 드려. 박성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재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죠. 대표실에 혼자 남은 이지혁은 도시락을 내려다봤어요. 손끝이 떨려서 뚜껑을 열 수가 없었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선배, 들어가도 돼요? 지은호의 목소리였어요. 이지혁은 재빨리 도시락을 서랍 안으로 밀어넣고 대답했죠. 들어와. 지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지은호의 눈빛이 조심스러웠죠. 누구 왔었어요? 복도가 좀 소란스러웠는데. 아무 일 아니야. 이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었어요. 지은호는 잠깐 멈칫했죠. 이지혁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은호야. 이지혁이 지은호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지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엔 좋다고 했다가 이제는 다시 타이밍이 안 맞다느니 다시 자신을 밀어내는 이지혁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은호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대표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박성재가 헐떡이며 들어왔죠. 지혁아, 일단 나가자. 갈 곳이 있어. 박성재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팔을 잡으며 지은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죠. 은호 후배, 미안해요. 오늘은 지혁이 좀 내가 데리고 갈게요. 네, 알겠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박성재가 이지혁을 이끌고 대표실을 나섰고 지은호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문이 닫히고 대표실에 혼자 남은 지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분명히요. 이지혁의 차가운 눈빛, 박성재의 급한 목소리, 그리고 대표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무거운 공기까지요. 지은호는 복도로 나서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지혁은 자신을 그 무엇으로부터 멀리 밀어내려 하고 있었고 지은호는 그 한가운데서 혼자 멀어지고 있었어요. 박성재가 운전대를 잡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조수석에 앉은 이지혁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신호등이 바뀌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지혁아. 박성재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은호 후배한테도 그런 말 안 할 거야? 이지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대답은 단호했죠. 은호도 알면 안 돼. 더 끌어들일 순 없어. 박성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핸들을 꽉 쥔 채 고개를 저었죠. 지혁아, 넌 지금 모든 사람한테서 도망치는 거야.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가 이지혁의 집 앞에 멈춰섰죠. 박성재가 이지혁을 돌아봤어요. 일단 들어가서 아버지 분위기 살펴봐. 이지혁은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박성재의 차가 천천히 떠나가는 걸 보면서 이지혁은 한참을 집 앞에 서 있었죠.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어머니 김다정의 실루엣이 보였죠. 다행히 이상철은 집에 있었어요. 집안은 여느 저녁과 마찬가지로 저녁 준비로 바빴고요. 이지혁은 현관문 앞에서 멈춰섰어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죠. 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와 마주쳐야 했어요. 그 눈빛을 봐야 했고요. 이지혁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섰죠. 지혁아, 왔니?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거실에서 김다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따뜻한 목소리였죠. 어서 들어와. 저녁 먹어라. 이지혁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식탁에는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김다정은 부엌에서 국그릇을 나르고 있었죠. 이상철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이지혁과 이상철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상철은 신문을 내려놓고 이지혁을 바라봤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만 봤어요. 그 시선이 이지혁의 가슴을 찔렀지만 이지혁은 애써 태연한 척했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저녁 먹어라. 이상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무언가 달랐죠. 말투는 같았지만 온도가 없었어요. 김다정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밝게 웃으며 반찬을 더 가져왔어요. 오늘 지혁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많이 먹어. 네, 엄마. 이지혁은 식탁에 앉았어요. 이상철도 자리에 앉았죠. 김다정이 밥그릇을 나눠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 마트에서 사과 세일하길래 한 박스 샀어. 지혁이 먹으라고. 그래. 이상철의 대답이 짧았어요. 평소라면 또 쓸데없이 산내라고 농담을 던졌을 텐데 오늘은 그냥 그래였죠. 김다정은 그 미묘한 변화를 느꼈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거든요.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어?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김다정은 알았어요. 뭔가 있다는 걸요. 이상철의 말수가 줄었고 시선이 자주 멈췄죠. 평소라면 바로 짚었을 일들을 흘려보냈고요. 김다정은 이지혁을 봤어요.
이지혁도 평소와 달랐죠. 밥을 먹는 속도가 느렸고 숟가락을 드는 손이 자꾸 멈췄어요. 지혁아, 너도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엄마. 괜찮아요.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김다정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느꼈지만 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 둘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김다정이 다시 물었어요. 이상철이 먼저 대답했죠. 아무 일도 없다니까. 이상철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김다정은 더 묻지 않았죠. 물어봤자 대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식탁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젓가락 소리, 국그릇 놓는 소리만 들렸죠. 대화는 끊겼고 집안 공기가 설명없이 무거워졌어요.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집이 달라졌죠. 새벽 5시 이상철은 혼자 집을 나섰어요. 김다정이 아직 자고 있는 시간이었죠. 이상철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거실을 한번 돌아봤어요. 소파에 놓인 이지혁의 가방이 보였죠. 이상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이상철은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갔어요. 출근하는 척이었어요. 김다정이 깨면 일찍 나갔네 하고 넘길 거예요. 평소에도 이상철은 가끔 이른 아침에 나갔거든요.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이상철의 손이 떨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를 반복했죠.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도 한참을 그 안에 앉아 있었어요. 들어가야지. 이상철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병원 건물이 눈앞에 있는데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상철은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병원 로비로 들어섰을 때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죠. 접수창구 앞에서 이상철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접수 직원이 물었어요. 이상철은 입술을 다렸죠. 심장내과 진료 예약하고 싶은데요. 환자분 성함이요? 이상철의 손끝이 떨렸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이름을 적는데 펜이 자꾸 미끄러졌죠. 이상철은 아버지가 아니라 보호자로 이름을 적었어요. 환자 이름 칸에는 이지혁이라고 썼고요. 보호자분이시군요. 환자분은 어디 계세요? 지금은 회사에 있어요. 제가 먼저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접수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약증을 내밀었어요. 이상철은 대기실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죠.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지혁 보호자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이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죠. 의사는 차트를 보며 물었어요.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아버지입니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의사가 고개를 들어 이상철을 봤죠. 환자분 상태를 알고 계신가요? 심장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켜며 말했죠. 확장성 심근병증이에요. 심장이 많이 늘어나 있고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상철의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질문을 이어갔죠. 그럼 치료하면 괜찮아질 수 있나요? 약물 치료로 증상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심장 이식이에요. 이상철의 숨이 턱 막혔어요. 이식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죠. 이상철은 희망을 찾으려는 듯 다시 물었어요. 그럼 인공심장은 안 됩니까? 이식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의사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인공심장 같은 보조장치는 일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혈전이나 출혈 위험도 있고 결국엔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상철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어요. 그 말은 결국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요. 그리고 환자분 상태를 보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이 이상철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상철은 더 묻지 못했어요. 몇 년을 기다릴 시간이 있을까요? 의사의 말대로라면 시간이 없는데요. 이상철은 그대로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 벤치에 주저앉았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 아들이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고.
이상철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울음을 삼켰지만 목이 메었죠. 아버지로서 처음 느끼는 완전한 무력감이었어요. 이상철은 어머니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이상철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곧장 복도를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조옥래의 방 앞을 지나는 순간 이상철의 다리가 굳었죠. 문이 닫혀 있었어요. 평소에도 이상철은 힘들 때면 이 방을 찾았어요. 어머니께 털어놓던 곳이었죠. 이상철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떨렸지만 이상철은 천천히 문을 열었죠. 방 안은 그대로였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이불, 장롱, 화장대까지 모든 게 그날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상철은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장롱 위에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죠. 조옥래의 따뜻한 미소가 이상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또 왔습니다. 이상철이 작게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이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병원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철은 꾹 눌렀죠. 하지만 가슴속 무언가가 계속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를 잃던 날이 떠올랐어요. 교통사고였죠.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수발할 겨를도 없었고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했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는 떠나셨어요. 제가 그날 아침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릴 걸 그랬습니다. 이상철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후회가 밀려왔죠.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아들이 이제는 자식까지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갑자기 가셨잖습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근데 지혁이도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죠.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상철은 어머니 사진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어머니, 지혁이가 아픕니다. 심장이 안 좋대요. 이식을 받아야 한대요. 이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아픈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철의 울음이 터졌어요. 목을 조이며 나오는 소리였죠. 울음이 아니라 자책과 분노가 섞인 비명에 가까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상철은 사진을 끌어안았어요. 어깨가 떨렸죠.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이상철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버지였어요. 어머니가 계셨으면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상철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울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지만 이상철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죠.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이상철은 사진을 제자리에 놓으며 작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약한 모습만 보여드리네요. 이상철은 일어섰어요.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죠. 이상철은 방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조옥래의 사진이 여전히 이상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철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아직도 손이 떨렸지만 이상철은 거실로 향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요. 하지만 이상철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무력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들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어떻게든요. 이상철은 거실로 돌아왔어요. 조옥래의 방에서 나온 이상철은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에 비친 이상철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이상철은 찬물을 계속 끼얹었어요. 눈이 가라앉을 때까지요. 거실로 나오자 김다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김다정이 고개를 들었죠. 당신 언제 들어왔어? 나 몰랐네. 방금 들어왔어. 이상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김다정은 이상철을 보며 웃었죠.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으면 내가 뭐 차려줄게. 아니, 먹었어. 괜찮아. 이상철은 김다정 옆에 앉았어요.
김다정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죠. 하지만 이상철의 가슴속은 달랐어요.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죠. 심장 이식, 대기 시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말까지요. 이상철은 김다정의 옆모습을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아내를 봤죠. 말해야 할까요? 이상철은 입술을 다렸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김다정에게 말하면 김다정이 무너질 게 뻔했거든요. 지혁이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김다정은 견디지 못할 거예요. 이상철은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말하지 않는 것이 보호라고 스스로 설득했죠. 그날 밤 이지혁이 집에 들어왔어요. 이상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이지혁과 눈이 마주쳤죠. 아버지.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왔니? 저녁 먹었어? 네, 먹었어요. 이지혁은 이상철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이상철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사이에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지혁아. 이상철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지혁의 몸이 굳었죠. 내일 회사 바쁘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 몸 관리 잘해라. 이상철은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지혁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이상철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눈을 감아도 병원에서 들었던 말들이 귀에 맴돌았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철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상철은 생각했죠. 말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하지만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옆에서 김다정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상철은 김다정의 얼굴을 봤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내가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철은 생각했죠. 이게 맞다고요. 김다정이 모르는 게 낫다고요. 하지만 침묵은 오히려 이상철을 더 짓눌렀어요. 혼자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철의 가슴을 조여왔죠. 이상철은 옆으로 누워 김다정의 등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미안해 여보.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갈게. 집안은 조용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 늘지 않는 집이었죠. 이상철은 진실을 아는 채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죠. 새벽까지 이상철은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아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리고 이상철은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아들을 지키겠다고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금 이상철에게 있는 건 침묵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회사에 일찍 나왔어요. 밤새 잠을 설쳤죠. 이상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도시락을 놓고 가시던 그 표정,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그 침묵이 박성재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박성재는 자기 사무실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열었죠.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지혁이 아버지. 박성재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친아버지 박진석보다 이상철을 더 따랐죠. 박성재에게 이상철은 아버지이자 진짜 어른 같은 존재였어요. 박성재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내가 전화드려야 하나. 박성재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죠. 그건 친구를 배신하는 거니까요. 박성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박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지혁을 만나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해야 했죠. 박성재는 이지혁의 대표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이지혁의 목소리가 들렸죠. 박성재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지혁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죠. 지혁아. 박성재가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 어때? 아버지 뭐라고 하시던? 이지혁은 시선을 서류에서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게 더 이상한 거잖아. 박성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지혁은 펜을 내려놓으며 박성재를 봤죠.
성재야, 그만하자. 나도 피곤해. 지혁아, 이러다 아버지가 먼저 쓰러지신다고. 박성재가 책상 앞으로 다가섰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죠. 너 지금 아버지가 혼자 얼마나 고통받고 계실지 생각이나 해봤어? 알아. 이지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나도 알아. 근데 성재야, 지금 말하면 끝이야. 엄마가 알면 우리 집이 박살나. 박살나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박성재의 목소리가 터졌어요.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죠. 성재야, 난 엄마가 견디지 못하는 꼴을 못 본다니까. 그럼 아버지가 혼자 감당하시는 건 괜찮아?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지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고개를 저었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언제까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이지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박성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이지혁은 끝까지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어요. 박성재는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죠. 그럼 내가 가서 아버지랑 이야기해보겠어. 이지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내가 아버지한테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 내가 안 한다면 내가 해야지. 박성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지혁은 급히 책상을 돌아 박성재 앞으로 다가섰죠. 성재야, 그러지 마. 왜? 넌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이건 내 일이야.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야. 이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이건 아버지 일이야. 아버지가 혼자 감당하시는 거 나는 못 봐. 성재야,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어떡하는데? 박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지혁이 박성재의 팔을 잡았죠. 성재야. 하지만 박성재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지혁아, 넌 지금 아버지한테 너무 가혹해. 나는 그걸 못 봐. 박성재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지혁이 뒤쫓아왔죠. 성재야, 나가지 마. 하지만 박성재는 문을 열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나갔죠. 이지혁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박성재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죠. 이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박성재가 정말 이상철을 찾아갈까요? 이지혁은 그게 두려웠어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이상철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창밖만 바라봤죠. 방에서는 김다정이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요. 이상철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철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아들을 지킬 방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상철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시간이 떴죠. 새벽 2시였어요. 이상철은 연락처를 열었어요. 이지혁의 이름이 보였죠.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아들을 불러내서 병원에 가자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상철은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김다정이 알게 되면 안 되니까요. 이상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말하지 않은 선택이 이상철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이지혁은 방 안에서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이지혁은 손에 약봉지를 들고 있었죠. 심장약이었어요. 이지혁은 약을 꺼내 물도 없이 삼켰어요. 목이 따끔했지만 이지혁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박성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릴게. 그 말이 이지혁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박성재가 정말 아버지를 찾아갈까요? 그럼 모든 게 끝이에요. 이지혁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요? 아니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빌어야 할까요? 이지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대신 창밖을 바라봤죠. 달이 떠 있었어요. 이지혁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이지혁도 알았어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걸요.
결정의 무게가 이지혁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같은 시각, 박성재는 자기 집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지만 박성재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죠. 휴대폰만 계속 들여다봤어요. 연락처에 저장된 아버지 이상철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박성재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누르면 돼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박성재는 전화를 걸지 못했죠. 지혁아, 미안해. 박성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박성재는 알았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박성재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오늘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해야 해요. 박성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같은 하늘 아래 이지혁도 이상철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방에서 같은 밤을 견디고 있었죠. 말하지 않은 선택이 세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 사람에게 아침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 뿐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요? 누군가 먼저 무너질까요? 아니면 진실이 먼저 터져나올까요? 긴 침묵의 카운트다운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결국 이상철을 찾아갈까요? 그리고 김다정이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이지혁의 약봉지. 이게 뭐야? 심장약?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상철과 이지혁, 그리고 박성재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